안녕하세요. 결전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25라운드를 앞두고 15위까지 추락해버린 토트넘. 과연 손흥민은 팀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건 바로 위 14위에 메뉴가 있고 이 벼랑 끝에서 토트넘이 메뉴를 상대하는 빅매치가 성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타이밍이 있을까요? 혼자 가는 강등 기준. 어이. 벼랑 끝에서 승부를 내는 순간 한 팀은 12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지난 시즌 7시가 이 시기까지 어순위가 비슷하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최종 6위까지 오르면서 시즌을 마쳤습니다. 유로파 리그를 출전할 수 있는 순위였는데 맨유가 FA컵 우승을 해버리면서 첼시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나가게 되었죠. 토트넘에게 아직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감독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리그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 것입니다.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하고 리그 7위까지 오른다고 해도 손흥민에게는 축구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시즌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최근 리그는 정말 혼돈의 연속입니다. 도무지 어떤 팀이 이길지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풀럼이 노팅엄을 잡았고 브라이튼이 첼시를 잡았고 아스톤 빌라는 홈에서 입스위치와 비겼습니다. 본머스는 5위까지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격변의 시즌 맞지? 토트넘이 맨유를 이길 수 없다고요? 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토트넘이 맨유에게 2년 동안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보니 오히려 그게 더 신경 쓰입니다.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토트넘의 홈 경기이고 토트넘의 부상자가 6명이 복귀를 했고 손흥민이 일주일 푹 쉬었고 전적까지 좋고 맨유는 오히려 선수단을 정리하고 있고 평균 득점이 한 골 정도밖에 안 되고 공격 자원이 더 줄어든 상황인 불안함은 뭘까요? 그동안 겪은 연속적인 패배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선수들이 복구했지만 반더벤과 로메로, 주전 센터백은 그대로 부상자 명단에 올라있고 오랫동안 이탈한 선수들이 복구해서 오히려 경기 감각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죠. 엔지 감독이 어떻게 선발 라인업을 꾸릴지 궁금했지만 경기 시간 전 라인업이 공개되었습니다. 비카리 골키퍼, 포로, 단소, 벤 데이비스, 스펜스, 베리 발렌티노, 클루셉스키, 텔, 손흥민이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시원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올 시즌 맨유를 2번 다 이겼을 때의 라인업들과 또 달랐기 때문입니다. 클루셉스키가 오른쪽 윙으로 나왔는데 일주일 쉰 클루셉스키가 얼마나 회복이 됐을지 그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베리발이 이 경기에서 선발이라는 것도 정말 의외였습니다. 벤치는 드디어 명단이 다 채워졌고 토트넘은 본래 뛸 수 있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킨스키 골키퍼, 우도, 그레이, 비수마, 사르, 무어, 오드베리, 존슨, 스칼레디 있었습니다. 유로파 리그가 있을 때까지 경기가 이제 일주일 간격이 되었지만 손흥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제 풀타임을 뛰지는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맞서는 맨유는 오나나 골키퍼, 드라이, 데리우트, 맥과이어, 도르고, 달롯, 카세미로, 브루노, 가르나초, 지르크지, 호일룬이 선발 출전이었습니다. 맨유는 토트넘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주요 선수 자원들이 대거 이탈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벤치는 거의 모두 유망주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우리가 알던 맨유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3백이 아니라 5백이었고 토트넘이 일방적으로 약팀을 상대로 경기하듯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면 토트넘이 더 약하거든요. 맨유가 이렇게 내려앉아서 기다리고 있다는 게 손흥민이 돌파를 성공하면서 날카로운 크로스까지 올리며 맨유의 골문을 위협했고 맨유의 백라인이 올라가는 순간 손흥민이 라인을 깨면서 스프린트를 했습니다. 롱볼이 타이밍까지 맞았지만
정확성이 떨어지면서 볼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토트넘이 대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압도적인 점유율 상황에서 호일룬이 벤 데이비스를 압도하는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구멍이 생겼고 15초 만에 3개의 유효 슈팅이 나오면서 거의 실점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버텼습니다. 진짜 심장 철렁했습니다. 왜 메뉴의 팀 평균 득점이 한 골인지 알겠네요. 13분에는 A 득점이 터집니다. 벤탄쿠르가 오른쪽 윙어에 위치해 있었고 반대편 손흥민을 바라보고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손흥민이 다이렉트로 강하게 크로스를 올리면서 굴절이 되었고 베리바리 슈팅을 했지만 오나나가 막았습니다. 그러나 침투한 메디슨이 밀어 넣으면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기점과 팀이 만든 골이었습니다. 한시름 놓였고 우선 토트넘의 에너지가 압도하고 있고 후반에 선수를 교체해도 그 에너지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긴장만 늦추지 않으면 됩니다. 메뉴는 지르크지, 호일룬이 눈에 띄게 컸습니다. 네, 22분에는 메뉴에게 정말 고마운 일이 있었습니다. 노마크 찬스가 생겼는데 페널티킥보다 더 좋은 찬스였는데 가르나초가 골대 앞 5m 앞에서 로켓 슛을 발사해버리면서 허무하게 날려버렸습니다. 25분에는 DS 손흥민의 합작으로 공격이 이어졌고 손흥민이 태에게 슈팅 찬스를 내줬는데 오나나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메디슨이 토트넘 퀄리티를 제대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클루셉스키는 템포를 계속 끊고 있었고요. 윙어 하지 말라고. 그냥 빼.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던 토트넘으로 돌아온 것은 확실했습니다. 이거 하나는 좀 알아줘야 하는데 손흥민이 있는 왼쪽의 메뉴 수비가 미넨에서 온 마즈라위와 포르투갈 국대 풀백 로트를 버티고 있으면서 이중으로 손흥민을 막고 있었습니다. 찬스가 오기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30분까지는 점유율이 70%로 메뉴를 상대로 압도적이었죠. 하지만 슈팅은 오히려 메뉴가 더 많은 상황. 워낙 라인도 올리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 실수가 나오면 쉽게 슈팅을 허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스펜스, 손흥민이 평점 7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건 손흥민이 수비 지원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게 좋게 보였습니다. 40분에는 메뉴가 역습으로 나가다가 카세미루가 뒤에서 백태클을 해버리면서 손흥민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손흥민이 매우 고통스러워했고 선수들도 걱정하며 몰려왔고 엔지 감독의 표정도 매우 심각해 보였습니다. 다행히 손흥민은 일어났고 메뉴의 중요 자원 카세미루에게 옐로 카드를 안겨주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에 1분이 주어지면서 경기는 이대로 토트넘이 1대 0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 걸까요? 왜 이렇게 손흥민에게 좋아야 할 타이밍이 있을 때 다 놓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미 진을 다 치고 있을 때, 의미 없을 때 패스를 주면서 낭비를 만들고 역습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패스를 안 하네요. 후반 초반에도 그런 장면이 2번 있었는데 다 놓쳤습니다. 소리는 뭐? 어시스트만 해줘요. 뭐 이런 건가요? 클루셉스키를 빼주는 게 우선 맞다고 보는데 참네. 메뉴에 저 비싼 선수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 토트넘이 밀어붙여도 쉽게 골이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52분에 스펜스 돌파로 찬스가 왔는데 태가 또 날려먹으면서 3번의 찬스를 놓쳤습니다. 메뉴에 가르나초가 있다면 토트넘에는 태가 있는 상황이죠. 60분에 손흥민이 힘들게 슈팅을 한번 만들어냈는데 수비에 맞고 굴절이 되면서 코너킥을 얻게 되었습니다. 태가 혼자 5개 슈팅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슈팅이 많으면 평점이 급상승하는데 6점이더군요. 이후에 메디슨과 베르를 쉬게 해주고 사르와 존슨을 투입했습니다. 68분, 손흥민이 또 한 번 슈팅을 했는데 문제는 더 빠른 판단을 했다면 더 좋은 찬스가 나올 수 있었던 상황. 너무 어렵게 공격이 만들어집니다. 74분도 또 마찬가지 패턴이 일어납니다.
손흥민이 노마크 찬스로 골대 앞에 있었는데 그걸 배달을 못합니다. 이거 진짜 빨리 추가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손흥민은 75분에 지쳐서 뛰기 힘들 줄 알았는데 미친 스프린트를 보여주면서 깜짝 놀라게 해줬습니다. 손흥민은 88분에 교체되었고 팀은 끝까지 지켜내면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 창단 후 처음으로 맨유에게 연속 3연승을 거뒀다고 하네요. 리그 12위까지 오른 토트넘, 앞으로 승승장구 파이팅!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나요? 좋아요, 구독, 공유를 눌러 저희를 지원해 주세요.